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마을향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하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한 분의 선생님을 위해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함께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는 길이 초행길이었어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좀 빠르게 올 수 있을까, 좀 편하게 올 수 있을까를 이제 대중교통 안내를 해주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내리고, 용산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회기역으로 와서 회기역에서 1번 출구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1번 출구로 나가면 서울 마을버스 뭐 1번을 타면 거기서 한 세정거장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정문에서 내리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도보로 한 250m 가면 된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경희의료원 뒤편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감해가지고 청운관이 왜 안 보이지? 하고 옆에 지나가는 학생분에게 여쭸어요. 좀 말씀 좀 여쭐게요 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눈이 피곤하면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증상이 있죠. 그리고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하고 나서 딱 얼굴을 봤는데 눈이 순간 찰칵 떨리면서 이렇게 윙크 아닌 윙크가 좀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성이어가지고 갑자기 주먹을 내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주고 찬바람 쌩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 뭐지? 대중교통 서비스 그 앱이 아주 유명한 앱이어서 활용했는데 내가 원하는 장소로 안내하지 않더라. 그것만 이렇게 철벽같이 믿고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온 길이 아니더라 결국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사람도 이렇게 윙크하는지 착각하고 이렇게 욕하고 가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핸드폰에 검색해서 경희대학교를 들어와서 청운관이 어디지? 하고 딱 사이트 맵을 봤더니 버스 내린 데에서 그냥 바로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무언가 지향하는 바가 있겠죠. 그 지향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이야기, 글, 또는 뭐 그 사람이 표현한 어떤 또 다른 뭐 영상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상당히 무수히 많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내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것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제대로 안내해 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지금은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제이자, 또는 뭐 이렇게 좀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 중심으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의 NGO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활동을 했었어요. 처음에 태조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이죠. 일반 시민이죠. 일반 시민이 일반 시민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무방하게, 주민들하고는 무방하게 뭔가 전주시에서 기획, 정책적으로 그곳에 한옥마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세 분이 모였네요. 한 분은 편집 디자인을 하시는 여성분이었고, 또 한 분은 그분이 소개를 시켜주신 영세한 인쇄소의 사장님이셨고, 또 한 분은 이렇게 그 편집 기획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글도 쓰시고 하는 분. 그래서 이렇게 저랑 포함해서 4명이 만나가지고 태조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 아닌 단체를 만들었어요. 장소가 없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옥마을에 있는 분들, 실제 정책 사업이 투여되면서 어떤 자본이 투여돼 가지고 어떤 크게 이렇게 만들어진 업체 중심으로 홍보도 하고 뭔가 개량화된 곳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에 반해서 이미 거기에서 활동하시고 살아오셨던
향토 음식점들부터 해서 토속적인 가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은 배제되더라. 그런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좀 알리는 일 하자 해서 전통문화 전주 전통문화 커뮤니티 사이트인 태조로 사람들을 오픈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좀 알리고 싶어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한옥마을의 재미난 거리들을 찾아서 태조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명의 월간 발행하는 마을 신문을 또 만들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활동하는 자기 돈벌이하는 그 곳에서 일터에서 벌은 걸 가지고 10만 원씩 내자 해서 4명인데 3명이 10만 원씩 내서 30만 원을 모으고 또 한 분은 인쇄소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재능 기부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이걸 운영을 했었어요. 3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운영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 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3명이서 발품 파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용감하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태조로 시민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을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즐기는 게 혜택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조로 시민 기자단을 했는데 12분의 또 이렇게 시민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장소가 없으니까 한옥마을 곳곳에 있는 찻집에 가서 이렇게 회의하고 또 각자 각출해서 찻값 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니면서 이렇게 글들을 써오고 기사거리를 가져오는 거죠. 수집해 오면 거기 대해서는 우리가 모은 10만 원씩 낸 30만 원에서 이렇게 글 쓰신 분에게는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또 이렇게 드리고 이게 원고료죠. 원고료보다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찻값 낸 게 더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즐겁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활동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참여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후원금만 내게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그러한 활동 장소에서 정말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활동하고 싶은데 그런 현장들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 요구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집이 한옥마을에 있었는데 드라마 촬영도 했던 장소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힘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 활동하는 거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반영해 주지도 않고 그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좀 힘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들어갔죠. 제법 지역에서 메이저급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정말 시민단체에 오니까 정말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문화운동도 하고 또 환경운동도 하고 교육운동도 하고 지역복지운동도 하고 이렇게 운동들을 다양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보는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왜 환경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했었고요. 교육 운동을 하면서 교육계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왜 교육 문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해결이 되지 않지? 문화 운동을 하면서 왜 문화 운동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서 보니까 보통 만나면서 보니 이런 그 사회 그 제 영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역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또는 환경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문화운동에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문화판에 있는 분들끼리만 그 문제를 고민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통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 통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의제에도 참여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의제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전주 의제 21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민간 거버넌스가 잘 돼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도 가서 보는데 너무 또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의 영역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부족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러면서 제가 운동의 방향을 바꾼 것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을 운동 차원에서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시계가 뒤에 있는 관계로 가끔씩 뒤를 쳐다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겠는데요. 실제 마을 만들기 다양한 곳에서 이미 10여 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운동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지향점을 좀 제시하는 차원에서의 내용으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편안하게 그래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언어가 어렵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전문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었고 또는 정부가 실패하면 시장 경제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고 정책들을 만들어 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작은 정부가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장 경제가 극대화되면 팽창화되면 다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니 그럴 때는 다시 정부가 커지겠죠. 시장 실패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경제와 정부는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그 비중을 바꾸어 가면서 사회가 분화 발전해 온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정책 발전도 일어난 것들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보니 정부에서도 그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 경제 하에서도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어떤 단위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정부와 시장이 아닌 시민들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GO도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체적인 시민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 영역에서 제3의 영역으로서 대안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부의 불균등이죠. 그렇죠? 이 불균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은 사회 배제를 최소화하자, 사회 배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분명히 기회를 배제당하기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뭔가 해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누군가가 독점한다면 자원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부의 불균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회 배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 통합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지금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향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어디에서 할 거냐? 시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 영역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죠. 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 단위 안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인배들이 많아요. 대인배들, 저는 소인배인데요. 이렇게 외부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안방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외부 나오는 건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건 좀 흔치 않은 일 중에 하나인데 외부를 다니면 상당히 좀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외부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하고 다니면 야, 김하생 이름 석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은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루씩 이틀씩 시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지역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기도 바쁜데 이렇게 외부 나오면 상당히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외부를 다니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실제 무언가를 해보시라고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 그렇죠?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인 거죠.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당위성도 명확히 정립이 되어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을 돕는 것 또한 중요한 일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전문가나 활동가들의 그룹,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을 만들기 해오긴 했는데 실제 텔레비전 보면 마을 만들기가 성공했네 실패했네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는 사람들이 다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죽어버리면 이게 실패하는 거죠. 마을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마을이 실패하는 것일 뿐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마을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분들이 하는 사업 하나하나들은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 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이러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또는 이런 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단위인 행정에서 자, 마을 만들기 해야 됩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민분들에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길이 의미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을이 삽니다. 그렇지만 실제 구체적인 표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가치 측면의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 생태 어떤 행태적인 차원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런 행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을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그 마을의 정서가 다르고 그 마을의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살아온 지형과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또 그 마을마다 또 색깔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치 측면의 이야기들만 하게 되죠. 이 가치 측면의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잘못 표현하면 극히 관념적이어서 이해하기가 또 어려운 측면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 주민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셔야 되고 어떻게 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주민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표현은 다른데 주민분들의 언어가 또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언어가 있고 또 현장 활동가들의 언어가 또 있습니다. 행정의 언어가 또 다르고 서로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마을 만들기가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의 가치하고는 좀 상반되네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분들이 극히 부족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뭔가 계몽의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덜 떨어진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따라가야 되는 사람, 나는 배워야 되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을 만들기를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도 없이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마을을 만드는 것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마을 만들기인데, 이러한 마을 만들기를 잘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바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로서 필요하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중간 지원 조직, 바로 우리가 NGO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민 그룹에서 전문가 그룹, 민간 영역에서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마을 만들기는 행정과 민간 영역의 활동가들이 같이 필요해서 만들어가죠. 민간 영역의 유연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뒷받침되고 행정의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서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지역의 마을들을 지원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간지원 조직들이 이렇게 설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설립이 점차 이루어져서 지금 민선 6기 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우리도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정부에서도 국토부나 농림축산식품부나 행자부나 모두가 다 그 부처의 사업과 정책을 좀 담아내는 법령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 기본 골자가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립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도 통합부서를 만들고 민간 조직과 또는 주민들과 함께 좀 상호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골자에 다 들어가져 있죠. 지금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 또한도 중간 지원 조직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죠. 완주나 정읍고창에서 센터장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가만히 활동하면서 들여다보고 살펴보니 과연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무엇하는 곳이고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들 좀 중심적으로 설립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 좀 하게 됐어요. 중간 조직을 설립할 때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부 단위 사업들을 추진할 때 누가 중심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고민하다 보니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것은 행정과 전문가들, 활동가들이 대부분이구나. 한마디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의 정책 또는 이런 전문가나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로서 나온 기획,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은 거기에 참여시키는 형국이더라. 그럼 여기 중간 지원 조직의 중심에 있는 것은 행정과 민간 활동가, 전문가들인 거죠. 주민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심이, 중간 지원 조직의 설립 필요성은 다 주민인 거죠, 시민인 거죠. 이 시민들의 창의적인, 자생적인 자치 활동들을 돕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고 민간의 단체나 전문가, 활동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좀 대상화하지 않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항상 주민 주도적으로 가야 되고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고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주민은 대상화되어져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화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좀 대화로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들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통부문을 좀 찾아가는 함께하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가는 그 단위 이 자체가 중간지원 조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뭐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센터 이런 게 중간지원 조직이 아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자체가 중간지원 조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 겁니다. 자, 이 중간지원 조직은 센터여도 좋고 협의체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친구가 시간이 가면 꺼져서 말을 안 들어요.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읍과 고창에서 시민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민분들이 놀고 싶은 대로 한번 놀아보시라고 본인들의 재능과 끼를 좀 발휘해 보시라고 기회를 주는 판을 만들면 되겠다. 그 판이 바로 중간 조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원 상태로 즐겁게 한번 해보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중간지원 조직,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자생하는 단체들이나 지역에서 고민하는 활동가들을 반대로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미 지역에 있는 건강한 다양한 단체들 또는 개인 활동가들이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데 이런 것들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센터를 설립하고 나니까 이 센터가 그런 사업들 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초점이 다 센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의 건강한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을 또한 그 판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센터에 보시면 좀 달라요. 이 팀 편제가 그리고 위에 지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담겨져 있죠. 정읍의 정읍지역 네트워크, 고창의 고창지역 네트워크, 또 지역공동체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역공동체 협의회는 정읍공동체협의회, 고창공동체협의회, 지역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3, 4, 5 모여서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한 4개 정도 되는 거죠. 각 지역마다. 그리고 활동가 단위의 네트워크, 그리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죠. 주민 조직으로서의. 또 이러한 것들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코디네이터들이 또 별도로 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후발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을 돕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그런 분들을 돕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들은 기획부, 홍보부, 교육부, 관리부 이렇게 보통 만들죠.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면 근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의 판을 만드는 차원에서 굳이 관리부, 홍보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무 기능적인 조직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호흡하는 조직으로 가자. 해서 현장 지원팀을 제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돕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마을 지원 활동가들이 있는 것이고 335 모여서 소규모 공동체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활동가들이 있는 거죠. 이 판이 중요한 판이고 이러한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만들어 가는데 간혹 마을에서 또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어떤 뭐 마을 축제라든가 또는 어떠한 뭐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의 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은 누군가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하고 알려내는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현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후차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기획 홍보팀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교육부터 홍보, 관리 영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후차적으로 지원하는 단위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내용들 담았던 것들이죠. 자,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저렇게 이제 판을 딱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거 판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탄생을 했으니 지역의 민간 활동가들과 행정과 함께 협의하에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을 했으니 이제 뭔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조직이 형성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탄탄한 재정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조직이. 이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머리 335 한 8명 정도 되는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가들이 머리 맞대고 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막 자기들끼리 기획을 했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또한도 8명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우리가 또 우리 생각대로 기획을 다 치밀하게 해놓고 여기에 시민들은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되면 이것 또한 또 시민들 좀 처음부터 주체적으로 보지 않고 대상화시키는 거 아닐까? 하는 얼토당토한 밑도 끝도 없는 고민을 또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 그리고 뭐 복지시설들이 또 있죠. 그리고 뭐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활센터가 또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개인 활동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단위의 그런 소모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 활동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겠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다양한 판들을 막 다녔어요. 3개월 동안 발품 팔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불러놨더니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못 오는 그 지신가 가만히 봤더니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막 있는 거죠. 뭔가를 막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센터가 설립이 되면 부담 많이 갖고 했죠. 3개월 동안 발품만 팔았어요. 그러면서 의견 여쭙고 함께 우리가 머리 맞대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니 그런 장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3개월을 다녔죠. 그러면서 또한 병행한 것이 지역에 있는 주민 리더들 이제 읍면동 읍면은 농촌도니까 이장님들이 지역의 리더분들이죠. 동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읍면동을 또 3개월 동안 또 싹 돌았어요. 그분들을 찾아다니고 그분들에게 마을 만들기가 뭔지 그리고 이런 센터가 생겼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 또 하면서 찾고 거기서 좀 더 의견을 듣고 싶거나 함께 논의하고 싶은 곳은 직접 마을에 또 찾아가서 뭐 오전이건 오후건 밤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찾아다녔었죠. 그래서 의견 여쭙고 이렇게 한 3개월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한 마을 만들기, 그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표현이 다를 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언어가 있죠.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하는 언어가 있고 환경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언어가 있죠. 각 계통에 있는 분들의 언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다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곳 안에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우리 지역 안에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 한 개만 해소된다고 해서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 되는 게 아니죠. 행복한 지역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 저런 요소들이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발 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터전, 바로 공간에 대한 문제죠. 이 공간,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연과 공존하면서 이 공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우리 일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회죠. 지금은 과거처럼 막 성장 위주로 해서 자연스러운 일자리가 형성되는 사회가 이미 지났죠. 다양한 창의적인 일거리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경제 산업의 문제가 중요하겠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문화 영역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거죠. 교육, 의료, 복지, 환경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세 개의 영역의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모두가 의견은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을 주는 문제, 그러면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내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민원 제기할 거냐? 과거처럼 안방에 앉아서 입만 놀리면서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불편을 주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머리 맞대고 우리가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민원 제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발적인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 과거에는 마을에서 살면은 자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마을에서 살기 위해서는 마을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십시일반 참여하는 겁니다. 서양의 문화처럼 n분의 1을 하는 거 아니죠. 뭐든지 다 n분의 1이야. 있는 사람은 좀 더 낼 수 있는데 같이 먹고 n분의 1을 하면 없는 사람은 같이 먹고 조금 먹었는데 더 내기도 하고 그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주는 문화여야 되는 거죠. 형편껏 하는 게 우리의 십시일반 문화죠. 자, 그런 문화를 좀 다시 살려서 좀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좀 위해서 더 내올 수 있는 공동의 문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뭔가 에너지를 투여해 줄 수 있는 문화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좀 십시일반의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웃과의 관계를 좀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마을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운동. 이게 마을 만들기거든요. 공동체가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공동의 문화를 만들든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든 해볼 수 있겠죠. 마을 만들기의 가장 기본은 관계 개선, 관계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런 거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이 과정. 우리가 관계가 너무 빠르게 성립이 되죠. 술 한잔 먹으면 형님 동생 해버리고, 누가 나한테 선물 하나 주면, 화장품 하나 주면 언니 오빠 돼버리는 거예요. 언니 동생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서운한 거 하나만 있으면 그가 시네 그렇게 안 봤는데 잡을년이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살면서 그런 경험 상당히 많죠.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앞서가는 관계를 맺어놓고 하나 서운한 거 가지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지 말고 관계를 쌓는 것을 좀 느릿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지역을 위해서 마을 안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의견들을 내놓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해를 못하네. 저 사람은 정말 안 따라주네. 이런 경우들도 많죠. 그 각각의 활동하시는 영역 안에서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뭐라고 부족하다고 치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느리게 가자라고 하는 게 슬로우 라이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물적 자원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좀 발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나가는 일, 이것 또한 제2의, 제3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한 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넣는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 지역에는 우리 동네에는 경로당이 없어야? 다른 동네 다 있는데? 이런 경로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또는 우리 동네에는 찻집 하나도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야? 찻집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차를 파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 날 수 있는 사랑방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일도 이렇게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다를 뿐 또는 정말 생활 중심의 최소치의 아이디어들을 제공했을 뿐이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맥락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지역에서 저런 일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도 좀 필요하고 활동가도 필요하고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발품 팔면서 다녔던 분들이 첫 자리를 하게 됐어요. 짜잔 하고 이렇게 짜잔 했더니 복지관에서도 오시고 정읍에 한살림 아시죠? 한살림에서도 오시고 문화원에서도 오시고 월드비전에 있는 분도 오시고 정읍에 교육지원청에 서도 장학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혁신학교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사촌유학 하시는 분도 오시고 자활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오시고 평생학습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오시고 귀농귀촌원 협회에서도 오시고 의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도 오시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오시고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3개월 동안 발품 팔았더니 27개 단체 56명이 모인 거예요. 첫 자리에.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서 첫 모임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센터에서 받아서 수행하는 역할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하는 단위, 그 플랫폼, 그게 중간 지원 조직이어야 된다고 하는 맥락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시간이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야가 또 나눠졌어요. 협동순환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복지, 문화예술,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 나눴는데 이렇게 또 나누다 보면 또 각각 그 영역에 있는 분들끼리만 또 이야기하고 끝나게 되겠죠. 또 개별 단위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사회 문제를. 그래서 한 자리에 우원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날 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영역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모여서 그 영역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 데서 또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임은 형식적인 조직화를 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자, 이 모임을 진행할 때 누군가는 좌장 역할을 해야 되죠. 좌장 역할을 그때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셔서 좌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진행하실 분들이 또 필요하죠. 이것도 이 분야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진행자를 한 분씩 두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판만 만들고 어떤 걸 이끌어가거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협의회가 뭐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사회복지 협의회가 엄청 많죠. 거기도 바쁜데 여기서 굳이 또 협의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문화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들고 나가는 게 자유로운 오픈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지역 네트워크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정읍지역에서도 고창 지역에서도 정읍 공동체협의회 공동체협의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센터장은 그냥 판을 깔아주는 남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 별명이 그래서 정리남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판깔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판 깔아주는 남자 해가지고 저 네트워크에는 저는 없는 겁니다. 그죠? 저 판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중간지원 조직이 운영되는 시점에서 모든 중심이 대부분 센터장님 중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진 이유와 합당하게 운영 원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커버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클 수가 없는 거죠. 작아지는 겁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작아져야 지역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서 나온 것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창의적인 활동들을 스스로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판이 중요하죠.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 하세요 하는 판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정책기획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뭐 시민운동 하면서 정책기획사업 할 이유는 당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몇 가지 한 10% 정도 빼고는 나머지 90% 이상은 대부분이 다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안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창안대회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은요 시민들이 3, 3, 5 모여서 뭐 소규모 공동체를 이뤄도 되고 또는 한 마을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모여도 되고요. 그 안에서 스스로가 우리는 공동체 활동으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한 장짜리 아이디어 구상서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사업계획서 막 복잡하게 쓰지 않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사업계획서 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들도 쓰기 어려운데 우리도 뭔가 사업계획서 작성합시다 하면은 당장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면서 숨이 헉 막히고 밥맛도 좀 없어지고 안절부절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주민들 보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어려운 형식에.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사람만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만 또 그 사업을 받게 되는 거죠. 표현을 잘하는 사람만. 그럼 기회를 또 상대로 배제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생각은 정말 가치가 있고 공동체성도 좋은데 말 표현이 좀 부족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이 좀 떨어져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짜리 아이디어 구상서만 내십시오. 거기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라고 자기 소개하고 아이디어 이런 사업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 한 두세 줄 쓰시면 끝입니다. 그걸 제출을 하시면
자, 웜에 자, 그것을 제출하시면 그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 중간지원조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만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우리 NGO들도 마찬가지로 민간 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어떤 사업에 공모할 때 보시면 상당히 유형으로 구분해서 그 진입 장벽을 높여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의 창의성을 이렇게 한계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이미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지역에 필요한 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유형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유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다 필요한 것이죠, 뭐. 그것을 왜 굳이 뭐 경관 사업이네 뭐네 이렇게 유형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형화는 우리는 사절. 그래서 사업 유형은 제한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상상해서 본인들에게 필요하거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아이디어로 제안해서 그것들을 직접 공동체 사업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뒷받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지역창안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창안대회, 대회라고 하는 명칭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지만 더 좋은 표현을 아직 못 찾아서 자, 이 지역창안대회는요 단계별로 갑니다. 뿌리, 줄기, 열매. 근데 그 전에 씨앗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구상서 한 장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야지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지역창안학교라고 하는 씨앗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창안학교를 통해서 아이디어, 하나의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서로 이렇게 딱 탄생이 되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걸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이 부족한 분도 본인의 생각을 다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해서 역량을 높이고 표현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그 표현 방법을 여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초 단계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서로의 어떤 격차를 최소화해서 그분들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창안 대회는요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1, 2주 정도 딱 공모하고 한 3, 4개월 주고 딱 지원하고 끝 이렇게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역량을 좀 높이고 구체화하는 단위까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활동으로서 이런 것들 또한 뿌리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과 주민들의 사고폭이 좀 높여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활동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활동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후관리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진행을 했는데요. 잠깐 한번 그림으로 보실게요. 이 지역 창안 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그 자료에도 있으시니까 실제 주민분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 코디네이터들이 현장에서 코칭하고 정리해주는 그리고 구체화시켜주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들이 추진될 때 필요한 실무 단위의 내용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창안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허벌나게 많으시네요. 전문가 고창 있는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창안 학교를 수료하시면
뿌리 단계. 뿌리 단계는요,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단계입니다. 300만 원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장 담그는 일을 연습해보고 싶은 분들, 또는 우리가 갑자기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졌는데 풍작이 됐는데 팔 곳이 없네, 가격도 떨어지고 예전에 비해서 팔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팔로 확보를 한번 해볼까. 해마다 저 마라톤 대회를 운영합니다. 지금 처음에 그 300만 원 갖고 시작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마라톤 대회를 한번 하고 거기서 그 다음 연도에 치를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또 자금을 적립해놓고 해마다 운영을 하십니다. 행정에다 해마다 마라톤 대회에 돈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통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마라톤 대회 하시겠다고 하면 사업 유형하고는 관계없음 하고 지원하지 않죠. 근데 이분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을에 마라톤 선수가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한 500명 정도 왔어요. 참가비를 다 내고 참여를 하겠죠. 몇만 원씩. 거기에 대한 상품은 마을에 난 블루베리와 농산품을 상품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팔로가 해소하고 거기서 나온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도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자, 마을에서 본인들이 하는 일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지역 창안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마을 안에서 스스로가 꾸러미 활동들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꾸러미 활동도 하고 반찬 만드는 일도 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환절기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는 당상굿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멤버가 안 많네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직 사물놀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마을의 전통문화를 좀 전승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또한도 마을에서 중요한 활동이죠. 공동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일들이니까.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공동체들이 발굴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분들을 좀 현장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의 역할들이 또 필요하겠죠. 맨날 머리 맞대고 막 기획과 프로그램만 고민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십니다. 지역에 이런 활동가분들이, NGO분들이. 그래서 코디네이터로서 본인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모임을 운영하면서 마을 현장에서 이렇게 코디네이터로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활동가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이 관계성인 거죠.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지역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건강한 생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사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지역에 이러한 단위들,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인위적인 장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로서 참여를 할 건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기획되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 끝으로요. 저러한 것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사단법인 마을향은요. 메이플성 공동체 지원센터를 중간전적으로 설립하는데 위탁받기 위한 위탁받는 그 모 법인의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마을향이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마을향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이런 시민재단 설립이 안 되고 NGO 센터가 없죠. 그런데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이 14개 시군에서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전조직에서 활동하고 나서 나오면 갈 곳이 없어요. 우리 NGO 활동가들이 그렇죠. 본인이 활동하던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나오면 또 갈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고 근데 본인이 어떤 희생이나 봉사가 요구되는 그러한 단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으로 몸을 옮겨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에서 활동이 종료가 되면 갈 곳이 없더라. 그리고 어떤 이 단체가 없으면 이런 개인 활동가들은 뭔가 치고 나가는 활동들을 하기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죠. 터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좀 터울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하나 할 때마다 막 단체를 설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열려있는 오픈 플랫폼에 몸을 담고 본인이 필요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제안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사단법인 마을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가고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부족한 것들을 이 마을향해라고 하는 법인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 이게 이제 마을향이 하는 활동의 지향점이고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 광역에서 살펴보면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대부분이 다 전주라고 하는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에 다 모여 있죠. 전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 가면 시민단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익산과 정읍은 그나마 좀 활동들이 되는데 군산까지는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 대부분이 시민단체들이 없습니다. 자생조직들은 있죠. 그러면 그 자생조직들이 시민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죠. 또는 뜻이 있는 개인 활동가들이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운동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활동 조직으로서 335 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건강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풀뿌리들이 만들어져야 전북 단위의 NGO 센터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런 지역에는 사람들도 없는데 전주에 있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설립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끈끈하게 모여서 그런 단위들을 만들고 그 단위들이 참여하는 조직이 전북의 NGO 센터로서 설립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활동가분들이 뜬금없지 않고 어떤 활동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들을 좀 돕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 발판이 되는 디딤돌 역할로서의 사단법인 마을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한 2년, 3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시군에 있는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마을향의 운영 구조들을 고민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판으로 지금 조절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제가 잠도 좀 오고 밤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초롱초롱 눈망울 이렇게 보여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저도 아주 힘있게 즐겁게 우리 선생님 만나 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